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입니다. 방금 전에 반대 토론을 앉아서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조국의 앞날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을 보장하자는 말씀, 어쩌면 그렇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과 똑같은지 감동을 받았고,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찬성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제 앞에 여당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좀 계시고 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어가 혹은 이 조직에 꽤나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거나 이후 시청하실 분들은 그 인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라는 곳이 그다지 가깝지 않은 곳으로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떠드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나와 개인의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그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는데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꽤나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하는 법안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3사는 KBS, EBS, 그리고 MBC를 말합니다. 바로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방송 채널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여러 프로그램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을 쥐고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합니다.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로 둔 이유는 조금 전에 여러 반대 토론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바로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논하는 이 법안은 바로 그 구성에 최대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갑자기 이 법안을 이렇게 깊게 논의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기구가 있어서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왜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찬성 의견을 말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나, 그 이유를 찾아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대 토론을 보면서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러냐고. 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이고, 독특한 점은 정권을 누가 잡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9년에 걸쳐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내용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기보다는 점점
공영방송의 목적성, 그것이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의식으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야 공히 요구사항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독특한 관행이 생겨서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위원을 교체하고 각 방송사의 이사회를 장악을 하고 사장을 해임을 하고 친정부 낙하산 사장을 투입을 하고 친정부 간부 인사로 교체를 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편파 방송으로 단행 이어지는 방송 장악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창립된 197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총 12명으로 11번 바뀌었고, KBS 사장은 총 19명으로 18번 바뀌었고, 이 중 대통령이 바뀌고 8개월 이내에 사장이 교체된 사례는 7번이나 됩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비교할 숫자가 있어야겠죠. 영국은 동기간 총리가 12번 바뀌었지만 총리가 바뀌고 8개월 이내에 BBS 사장이 교체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일본 역시 총리가 25번 교체됐지만 NHK 회장이 교체된 사례는 단 2건이고 그조차도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방송 장악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매번 반복된 이러한 관행은 2008년 돌이켜보면 MB 정부 당시에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MBC 정권은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11명의 이사 중 3명을 포섭해서 3대8의 구도를 6대5로 역전시켜 놓고 공영방송 이사회에 양당 체제를 이식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양당 정치적인 체제를 이식을 시킨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KBS 이사회의 구성에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관행이 없었습니다. MB 정권 당시 최시중의 방통위를 시작으로 지금도 KBS 이사를 여야 7대4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16년이 흘렀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이 고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관행을 만들어낸 보수 정권에서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고리를 끊어내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함께 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조금 전에 그 반대 토론에서도 방송 장악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나은 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은 사실 방송 장악법이 아니라 방송 장악 방지법입니다.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같은 목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모습 국회에서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여당이 야당이 될 때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여당 측에서 주최한 방송사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안을 되살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증 치료만 할 수 있는 아니란 생각으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 종사자나 대표성이 있는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장악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방통위의 권한이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확대돼서 민주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여보자는 이 법안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법안이 여야를 떠나서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연의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가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정권 교체 시기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공영방송을 탓하지 말고 그 전에 정치적으로 취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고 십수년간이나 계속된 공영방송 장악해왔던 과오를 사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공영방송이 정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함께 마련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지만 좀 씁쓸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결자 해지하려는 의지는 사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법안이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효재, 김홍일, 이상인이 KBS 장악하고 YTN 민영화하고 EBS 탄압하고 마지막 남은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탄압을 시도하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 진짜 사상 초유입니다. 2인 방통위 체제로 실질적인 독임제 형태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 저희 당에도 계십니다. 신장식 의원님께서 다음번 아마 법안 찬성 토론을 하실 텐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장식 의원님 생각을 하면 이번 정권의 방송 탄압이 조국혁신당에는 고마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박문진 선임 계획 회의 열어놓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런홍일이라는 불명에 무릅쓰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시 방통위,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가서 들어눕겠다고 했는데 문틀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MBC를 장악하겠다라는 언론 장악의 열차를 출발시켜 놓고 탄핵이 무서워서 사퇴하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그 열차 착착 출발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선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릅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가장 극우적인 인물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우리 앞에 세웠습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선임 절차 마무리하고 그 불법적인 사항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또 사표 내고 달아날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려 말한 긍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방통위원장들은 아주 신기해요. 줄줄이 도망을 갑니다. 가당치도 않은 사람들이 방송장악 단계를 하나씩 진행하고 도망가고 또 진행하고 도망갑니다. 정말 신기한 국정 운영입니다. 참담하기 그지없고요. 조국혁신당은 어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검찰개혁, 국정농단, 시민과의 연대 새 위원회 통해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품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약속입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황당한 인사를 보고 있으려니까 더더욱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통위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의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까지 3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겨우 방통위원장 뭐하러 3일씩이나 인사청문회 하냐 하셨는데, 그리고 되게 황당한 말씀하셨죠. 어차피 대통령은 임명을 할 건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날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이유는 야당이 여러 날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이 내놨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원장직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고, 그런데 이틀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준법 정신이 전혀 없는 범법자, 그리고 전문성도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오에 대한 인간적인 기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조차 그 아픔에 공감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세월호 유가족께 다시 한번 나라가 지켜주지 못함을,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 못함을 제가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사실 여당에서도 정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훌륭한 분들 다 제쳐두고 가장 현저하게 능력이 없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그 뜻이 뭘까? 도대체 왜 훌륭한 사람들 다 냅두고 이런 사람을 내세웠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권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원래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이 정권이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논평을 냈었는데요. 그것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공영방송의 마지막 맥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옥유는 동지들을 배신한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고. 염석진은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냐. 당시에 친일파의 논리가 그랬습니다. 조선은 해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과방위 회의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임명될 텐데 뭐하러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냐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땡윤 뉴스를 위해 지방선거 및 대선을 치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부권 등 어차피 가진 권력 다 휘두르면 본인들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광기에 맞춰서 공영방송에 대해 칼춤을 추는 망나니 역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신기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읊어보겠습니다. 1992년 10월 5일 최창봉 전 사장의 보도 탄압에 맞서서 MBC 구성원들이 파업했던 시기에 서울 시내 거리에서 그래도 공정방송은 꺾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적힌 언론 노보를 나눠준 사람. 1994년 독자적인 인간 정신의 고향을 바란다며 무조건적인 명예탐이나 권력욕은 쉬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본인의 일기에 적은 사람. 시간이 흘러서 2012년 노조 사찰 프로그램을 사내에 깔고 직원들을 사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16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2014년 MBC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냈던 경영계획서에 노골적으로 노조 탄압을 명시한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 내 중요 보직 시절부터 대전 MBC 사장 시절 내내 법인카드를 골프장, 단란주점, 노래방, 빵집, 마트에서 알뜰히도 사용한 사람. 국민들은 같은 사람이냐며 도대체 왜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 거냐며 묻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친일파의 논리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방송 민주화 특보를 나눠주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권력의 품에 안겨서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게 된 데에는 그가 믿는 정권이 그 힘이 오래오래 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해방되지 않을 거야 라는 친일파의 믿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35년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고 지금 정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수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저는 지금도 권해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의 목적성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회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위해 칼춤을 출 사람이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면면을 샅샅이 살펴보고 꼼꼼히 검증하는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 장악이 계속되는 지금, 그럼에도 공영방송 정상화의 꿈은 꺾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호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부당한 인사의 임명 철회 및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이진숙 후보자든 누구든 공영방송의 마지막 맥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논평을 냈습니다. 그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저널리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살펴봤더니 제가 10년 전에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강연을 했더라고요. 저널리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곡된 저널리즘은 국가를 좀먹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하십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언론과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전에 반대 토론에서는 지배구조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의 이 방송법 개정 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 왔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언론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KBS와 YTN에 이어 MBC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언론 장악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해서 저는 언론 장악 기술자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정권에 의한 공영 미디어 장악은 수순이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4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먼저 장악을 합니다.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됐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각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을 합니다. 정권 호위 방송을 주도할 간부로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장악을 이미 방송사를 하기 때문에 비판 프로그램을 폐지, 개편하고 저항적, 비판적 사내 구성원을 노조라는 이름 하에 탄압하고 축출합니다. 아마 아이스링크로 축출된 MBC PD 그분들의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권 홍보 프로그램 편성 일상화, 땡뉴스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이상희 의원님께서 제3노조의 아픔, 그들의 진짜 아픔 위에서 하는 말 됐고,
서민들이 느끼는 아픔을 우리는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픔 제1노조, 제2노조에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정쟁으로 나눌 것이,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국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권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첫 번째 단계죠. 불법 행위가 사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혐의 하나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 하나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그 첫 번째 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로 퇴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돕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입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수사의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를 참고해서 무려 4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민간심사위원회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정현주 방심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촉도 사실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경고나 주의 수준의 지적이 나온 방통위의 회계검사 결과 하나를 잡아내서 해촉안을 제거했고, 그리고 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류희림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방심위원장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제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제가 류희림 위원장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한숨을 쉬던데, 가족 측근 이용해서 청부 민원 넣고 오히려 청부 민원 넣어서 그것을 공익제보한 사람을 적반하장으로 고발한 사람입니다. 청부 민원 빌미 삼아서 편파 심의하고 방송사 중징계 마구마구 남발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너무 바깥에 나가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서도 샌다더니 워싱턴 DC에 있는 구글 오피스에 가서 책상 탁 치면서 협박을 했더니 구글 간부가 본인에게 약속하더라 라고 한국에 와서 거짓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구글 코리아에 항의 방문을 받은 분이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일을 하고 다니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의 권한이 없는, 이분은 또 심의 권한이 없는 포털, 인터넷 뉴스까지 심의하겠다고 독단적으로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터넷 언론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원장의 행태를 비판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보복 인사를 단행한 사람입니다. 반대 토론에서 말씀하신 보복 인사를 당한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쪽에서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알고도 윤 대통령은 류희림 위원장을 놀랍게도 최근에 며칠 전에 아주 기습적으로 6기 방심위원장으로 다시 호선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날리고 나니까 정권을 비판 견제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그 다음에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KBS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기본도 못 갖춘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 먼저 진행했고,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의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끔 보도에서 KBS라는 단어와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막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KBS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장악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KBS의 경영 악화와 내부 혼란을 초래시켜서 김희철 사장을 해임시키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낙하산 박민 사장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KBS 박민 사장은 임명 직후에
주요 지휘자와 특히 뉴스 진행자를 모두 물갈이했고 주요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공영방송 KBS를 땡윤 뉴스로 전락시켰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발언 이후에 전방위적인 정부의 탄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의 보루 MBC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MBC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거면 맥락, 컨텍스트를 앞뒤로 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MBC 얘기 왜 나오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준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제일 먼저 탄압을 할 곳이 MBC이기 때문입니다. MBC 길들이기와 보도 통제를 통해 보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에 대한 압박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아주 잘 알진 못했었고 국민 여러분은 더욱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보수 언론 단체가 있습니다. 급조된 보수 언론 단체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가 MBC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감사원은 MBC가 감사를 방해했다고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찰청 부패부로 송부를 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무단 해임했던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방송 장악을 하는 단계가 이전 제 보수 정권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이어서 방통위는 MBC를 겨냥한 박문진 감사에 돌입을 했고,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권태성 이사장을 해임시켰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억지 탄압이었는지 나중에서야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유명한 날이죠. 6월 28일 김홍일 전 위원장은 도주하기 전에 마지막 미션으로 박문진, 즉 MBC의 최대 주주죠,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극비리에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고 뭐가 그리 무서웠을까요? KBS의 경우에 현재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MBC는 아직 2단계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저들이 안 한 게 아니라 MBC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아직 못 해낸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아마 청문 결과와는 상관없이 임명이 강행될 거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후에는 MBC도 2단계로 금세 넘어갈 것입니다. 사장이 바뀌고 MBC가 망가지고, 그 망가진 MBC 뉴스와 망가진 MBC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현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MBC 구성원들에 대한 협박용으로 만지작거렸던 최악의 카드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 MBC 밀실 민영화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MBC에 사실 이걸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MBC에 비해서 규모도 매각에 적당하고 저항하는 힘도 더 작을 것 같은 YTN 방송장악 기획 단계부터 사용화로 바로 내몰았고, 명분도 자격도 없는 건설업체의 졸속으로 매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특히 YTN 뉴스 뒤에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낸 언론 장악의 결과물, 그들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권의 공영 미디어에 대한 장악은 경험이 많은 언론 장악 기술자의 지휘하에 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많은 인사들이 기소되고 이를 빌미로 해임됐습니다. 그렇게 빈자리는 곧바로 지금 정권의 친위대로 다 채워지고 두 번째 단계까지 장악은 전광석화처럼 일어났습니다. MBC를 제외한 공영 미디어 장악은 현재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자를 정권 입맛에 맞게 손보는 세 번째 단계가 각 언론사별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에서 TV 틀면 MBC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EBS도 나옵니다. 아무 일 없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그 뒤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현 검찰 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겠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겠다는 정권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든 야든 방송 장악, 여기에 희생이 되고 있는 여러 PD, 프로그램 관계자들 많이 계십니다. 아까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갈라치기는 왜 생겼을까요? 그거를 극복하려면, 그래서 방송의 선진화 이루려면,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요?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그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30여 년간 지속된 여야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 이걸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등 정치 권력을 위한 편파, 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호도해왔던 악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 방송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방식을 입법부가 아까 전에 왜 여기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셨지만 입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보수 정권마다 시도된 공영방송 언론 장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저널리즘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요구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대화에 나섰었고 2016년 7월 달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 진통을 거치면서 제21대 국회로 이어진 방송법은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권 분립,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내밀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방송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숙제가 제22대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여야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로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7월 17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 긴급 기자회견 여시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깊은 고심과 숙고가 담긴 결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거부했습니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안 제시하지 않고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자존심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으로 불완전한 2인 방통위 구성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강행 처리하고 있고 지금은 전 대전 MBC 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조직본부 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 2022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으로 변모한 정치색이 너무나도 강한 말 많고 탈 많은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세워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씨는 법인카드 유흥지점 사적 유용, 트로이컷 불법 직원 사찰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부적절한 인사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오로지 방송 장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건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릇 인사라 함은 어떤 자리의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준비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아마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채용을 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인사라는 것에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위치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방송 사업자와 구분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사장 이사 선임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법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 토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사회 이사 선임을 위한 추천권자를 국회 교섭단체, 학회, 전문가, 구성원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 시청자위원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장악법이라고 말할 수 없죠. 방송장악 방지법이죠. 공영방송이 보다 더 공영방송다워질 수 있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공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송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 독립성, 객관성, 좋은 말 다 나왔습니다. 반대 토론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보장돼야 합니다. 현재 올라온 방송사법이 그러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방송사법은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모두 공히 정쟁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귀 기울이시기보다는 법안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이 공영방송에 대한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건설적인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해외 예제 가지고 와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사례 많이 나왔는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이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 문장들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가져와서 방송법안을 반대를 하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을 반대하심에 있어서 저는 그 논리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해외 사례? 그거 말고는 사실은 그닥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 케이스가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페어니스 중요하다. 그 중요하면 이 법을 통과시켜야죠. 앞과 뒤가 맞으려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반대 토론하시는 분들 그 앞과 뒤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법은 여당도 야당도 어느 한 정당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쟁 떠나서 방통위가 내가 내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방송의 그 뒤에 그 시작점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찬성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